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리고 계속 이 러시아의 공수군이 희한한 바보 같은 삽질을 하는 등 그래서 그 공수군 예단장을 체포하라 라고 모스크바에서 지시를 내렸고, 그 공수군 예단장 그리고 그 공수군을 때려버린 포병 예단장 둘 다 지금 잠적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 공수군들이 스스로 지금 이 테플린스키 상장 공수군 사령관에 대한 숙청 이런 설들로 인해서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공수군이 그 감시 잘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수군이 굉장히 뭔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공수군이 희한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대 자체가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케르치 대교가 거의 8번에 걸친 공격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러시아는 사실 무인이다 라고 하는데 진실은 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력은 이틀간에 걸쳐서 510명과 560명을 살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각각 5대와 3대 격파, 장갑차는 6대와 11대 격파, 차량은 각각 12대와 20대 격파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특수장비는 이틀간에 걸쳐서 각각 3대와 1대를 격파했고, 야포는 각 10문과 19문을 격파를 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4대와 3대를 격추한 전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병력 그리고 장비 모든 것이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쿠판스크에서 러시아가 강한 공격을 해댔는데, 그 쿠판스크에서 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과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9번의 교전을 했다, 그리고 적 공세는 실패했다, 항상 적 공세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리스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그룹에 합류했다라고 밝혔어요. 아주 기쁘게 밝혔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이 G7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면 안전 보장 이 레짐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다면 뭔가 진짜로 안전 보장이 될 만한 자동 개입에 준하는 이런 안보 제공을 약속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런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G7이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그룹에 합류했다.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큰 일이 앞으로 또 생긴다면, 그리스는 또 가깝고, 또 이 나토 국가 중에서도 그리스는 이 튀르키예하고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군대가 좀 대형 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가 합류를 하게 되면 좀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지난번에 CNN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의 보도를 했는데, CNN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절망적이다, 부정적이다, 서방 세계가 특히 미국이 이제 지쳐가고 있다, 이 지금 지원해주는 거 이게 반대 여론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지원해줬더니 큰 성과도 없다, 이런 식으로 CNN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를 했는데, 반대로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이 대반격 공세에서 그동안 전술적으로 큰 진전이 있었다, 각 전선에서 16에서 16km씩 진격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낼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미국의 좀 진보 성향의 언론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결의 그런 완전히 상반된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 하원은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며 숄츠 총리를 성토했는데요. 주려면은 좀 화끈하게 지원해줘서 주고 욕먹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주고 욕먹는 게 지금 독일입니다. 왜냐? 자꾸 안 줄 듯, 안 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남들 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이러니까 지금 남들보다 사실은 많이 주면서도 욕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소리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산이 아니고 자국산, 즉 러시아 국내에서 만드는 샤히드 136 드론, 게란2라고 하는데 자폭 드론이죠. 그 투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공개했는데요. 키이우 공습에 사용된 러시아 국내 제작 샤히드 136 드론인데 이 잔해입니다. 이 잔해 보니까 뭐 골판지인지 뭐 아주 누가 봐도 좀 너무나 허접하게 생긴 이런 잔해들이죠. 이런 것들 가지고 아주 값싸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동안 초기에 이란에서 가지고 온 그 샤히드 136 그거하고는 재질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더 이상 안 주고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샤히드 136을 만들고 있다. 이제 게란투라는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말리아르 차관은 헤르손의 교두보 굉장히 지금 크게 확장하고 있고 목표 달성 중에 있다. 그러나 헤르손에서 그렇게 교두보로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전하는 사람들 흥분하지 마라. 이 헤르손은 주 전장이 아니다. 그 교두보 확장된다고 해서 곧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진전이 있지는 않다. 왜? 거기가 아니고 주 전장은 자포리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헤르손 전선 상황을 보면 이 헤르손시에서 스르핀스크로 내려가는 이 지역 고수부지죠. 이 둔치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스르핀스크를 치고 있는 상황. 이 둔치 워낙 지금 넓게 확보를 했죠. 그리고 노바카우프카에서도 병력들이 들어가서 노바카우프카시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고, 제일 많이 확보한 것이 이 중간 지역입니다. 노바카우프카와 헤르손의 중간 지역에 보트를 타고 건너간 이 많은 병력들이 이 화살표를 이렇게 굵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봐서 보트를 타고 대량의 병력들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병력들이 이제는 고수부지를 넘어서 육상, 원래부터 육상이었던 곳까지 확실하게 넘어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이 경보병들을 러시아군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헤르손 지역의 강 남쪽에 교도보를 아주 튼튼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주전장이 아니고 자포리자다. 흥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2일 새벽 크림반도의 예브파토리아, 즉 크림반도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물류 창고가 큰 게 있답니다. 여기에 드론 공습을 통해서 공격을 했고, 이 드론이 무려 17군데나 들어왔다. 그래서 이 크림반도에 있는 이 오신트 소속들이 17대나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뭐 폭발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17대로 분석을 했겠죠. 17대가 정말 뭐 몇 대가 명중을 했고 몇 대는 요격이 됐는지는 아직은 발표가 자세히 되진 않았으나, 어쨌든 17대가 들어갔으니까 꽤 큰 전과를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역시 우크라이나는 10일 야간에 이제 시차를 두고 새벽에 때리고 그 다음에 야간에 또 때립니다. 베르단스크입니다. 자포리자주의 항구 도시죠. 이 베르단스크 항구 물류 창고를 미사일로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로 판단이 되는 그 미사일로 베르단스크의 물류 창고를 때리고, 그러니까 크림반도의 물류 창고 때리고 자포리자주의 물류 창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의 우로자인에서 역습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알려드렸던 그 지도를 보면 우로자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크게 올라와 있었죠. 제법 크게 러시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의 여기 큰 이제 확대를 한 지역인데, 이 우로자인까지 러시아군이 빨갛게 올라와 있던 지도를 지난 주말에 보셨는데, 이번 주말간에 격전이 벌어져서 러시아군이 뒤로 패퇴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지금 뒤로 가고 있죠. 이 말은 도망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바티냐 바자냐까지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자바티냐 바자냐를 양 사방에서 지금 동시에 때리고 있고, 우로자인은 확실하게 다시 탈환했다라는 것들을 이 벨리카 노보시카 축선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밝혔네요. 러시아는 쿠판스크 방면의 시니키우카 정착촌에서 교전 중이다. 그러니까 쿠판스크 쪽을 지금 러시아는 주전장으로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숲지역이 있는데 그 숲지역을 돌파를 못하고 역시 이 숲지역의 시니키우카 정착촌에서 아직도 교전 중이다. 그래서 조금 이 답보 상태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멜리토폴 북부 진입 도로를 사실상 폐쇄했다. 용치를 그냥 뭐 도로에다가 완전히 그냥 쫙 깔아버렸다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인데요. 용치가 저 끝 아슬한 곳에서부터 계속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려면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될 정도로 여기 이 차선에
깔고 또 반대 차선에 깔고 저기 또 반대 차선에 깔고 또 반대 차선에 깔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검문소 통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죠. 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서 이제 적이냐 아군이냐 판단하고 적이면 쏴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치를 완전히 그냥 깔아버렸는데 여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 어디냐? 토크마크에서 멜리토폴로 내려오는 그 도로인데, 그러면 곧 지금 이 토크마크가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러시아도 판단하는 거죠. 왜? 오레호브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훅훅훅 치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토크마크까지 거의 뭐 한 12, 3km까지 접근을 했으니까 토크마크 떨어지면 이 멜리토폴까지 하이패스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미리 이제 방어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3차 방어선의 핵심 지역인 토크마크가 함락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러시아군의 상황을 이 용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과 미사일을 시간차를 두고 섞어 쏘는 이른바 더블탭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똑같은 방법으로 케르치 대교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8월 12일 케르치 대교에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더블탭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케르치 대교 경간 일부가 파괴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은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8월 12일 낮에 실시됐는데요. 휴일을 맞아 해안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러시아 주민들은 갑작스런 공습경보 사이렌과 폭음을 들었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지 얼마 뒤 케르치 대교 여러 구간에서는 거대한 연기가 치솟았는데요. 이 연기는 러시아군이 공습 상황 시 케르치 대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연막탄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S-200 미사일을 이용해 케르치 대교를 공격했지만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이를 모두 요격했고 케르치 대교는 무사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임명한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 역시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미사일들은 모두 케르치 대교 상공에서 요격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는 소식은 러시아 측 발표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소식통들은 공격이 일반적인 미사일 공격의 형태가 아니라 더블탭 공격으로 실시되었고, 러시아가 요격한 공중 물체는 S-200이 아니라 먼저 날아온 여러 대의 드론 중 일부였다고 전했습니다. 더블탭 공격은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이른바 섞어 쏘기 전술인데요. 비행 특성과 고도가 각기 다른 무기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표적 상공에 도달하게 해서 적의 방공망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술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키이우와 오데사 일대에 이러한 KH-101과 샤히드 드론을 더블탭 방식으로 발사해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엇과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사용했던 전술로 케르치 대교에 그대로 안가품을 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장거리 방공 시스템인 S-200, 나토 코드 SA-5 가몬에서 발사하는 OV-21과 OV-28인데요. 발사 중량이 7톤이 넘는 이 미사일은 지대지 사격 방식으로 쏠 경우 300km가 넘는 사거리와 마하 4의 비행속도, 217kg의 탄도 중량을 가지고 있어 명중하면 대단히 높은 파괴력을 발휘하는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케르치 대교에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케르치 대교는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일부 친러 밀 블로거들은 해당 통행 금지가 지난 7월 17일 드론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밀 블로거들은 이번 공격으로 경관이 파괴되고 상판이 내려앉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상판 일부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는 구간들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경관 파괴가 사실이라면 크림반도의 물류 대란과 남부전선 러시아군의 보급 유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사진들, 연기들이 확확 치솟고 있는데 케르치 대교를 우크라이나가 더블탭 방식으로 때렸다. 이게 이제 시간차 공격했다 그 말인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드론을 저속으로 저공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군의 방공 레이더들이 그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그 드론 저공 저속으로 들어오는 그 드론을 비추고 거기다가 이제 더 능력을 집중하겠죠. 그때 고고도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이 쏟아져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더는 저공 저속을 적을 비추고 있다가 위에서 그냥 맞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때리는 공격을 러시아가 그동안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그대로 갚아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다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다 막은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연막탄도 쐈어요. 연막탄은 왜 쐈냐? 우크라이나가 그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연막탄을 쏴서 이 마지막에 최종 유도를 좀 어렵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연막을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얀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데 이건 연막탄 같아요. 그런데 검은 연기? 연막탄이 검습니까? 아니죠. 검은 연기 누가 봐도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흰 연기는 연막탄, 검은 연기는 두들겨 맞은 거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 사진을 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상판이 있는 것이죠. 또 이 아래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기가 지금 맞은 것 같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막탄은 검지 않죠. 자, 또 크게 보면 방금 거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 이 지역 중간에 검은 연기, 또 여기 옆에 연막탄으로 보이는 곳인데 검은 연기가 지금 여기 솟구치고 있죠. 이것도 맞은 것 같아요. 자, 군데군데 여기는 연막탄 같아요. 여기도 연막탄 같은데 여기 중간에 검은 연기 솟구치고 있죠. 또 끝에 검은 연기 솟구치고 있죠. 맞은 것 같아요. 자, 또 있습니다. 여기 이거 연막탄 같아요. 이 중간도 연막탄 같아요. 그런데 이 끝에 여기는 맞은 것 같죠? 시커먼 연기. 그래서 여기도 흰 연기에 섞여서 검은 연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에 어딘가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맞았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크림반도 주민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소 8번의 폭음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2발이 날아왔고 그 2발을 다 요격했다라고 했는데 2발은 요격을 했겠지만 나머지 8발은 그게 드론이든 아니면 S-2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방식으로 쏜 그 미사일에 두들겨 맞은 것이든 아니면 드론에 맞은 것이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맞았다. 자, 그래서 상판에 그대로 맞아서 뚫렸든지 아니면 교각 기둥에 맞아서 기둥이 흔들렸든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 기차가 다니는 다리 그리고 차량이 다니는 다리 이 양쪽에 어떤 식으로든 데미지를 줬을 것이다 라는 걸 이 여러 검은 연기 여러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이 검은 연기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죠. 이건 바보 아니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크림반도가 완전히 이 케르치 대교는 통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차가 다니면 기차는 뭐 이 하중을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질 수도 있겠다. 당연하게 크림반도를 통해서 자포리자 헤르손으로 들어가는 물류는 더욱더 어려워지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보시듯이 일단 다른 포털이나 이런 기사에서 보시면 2발 날아왔는데 2발 우리가 다 해결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검은 연기를 확인해 보면서 많이 맞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군 내부가 완전히 콩가루로 변하고 있는 소식도 봅니다. 지난주 오레오브 전선의 러시아 스페츠나스 여단이 인접 부대는 물론 상급 부대와도 협의하지 않고 무리한 침투 작전을 벌이다가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작전을 벌인 부대가 문자 그대로 분노한 러시아군 수뇌부의 응징으로 풍비박산났는데 러시아군 수뇌부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8월 6일 오레오브 전선에서 러시아군 사이에 5인 교전 사태를 만들어 자신들은 물론 러시아 포병 부대에도 큰 피해를 입혔던 제45 분리근위 스페츠나스 여단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부대 해체 수준의 숙청을 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선 공수군이 술렁이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8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6일 오레오브 전선의 격전지 러버틴의 정착촌 인근에서 제45여단이 무리한 작전에 돌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어렵게 구한 우크라이나군 전투복을 구해 정면의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 여단과 제118기계화 여단의 후방에 침투해 교란전을 편다는 과감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로버틴의 동북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118여단 인근까지 접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들의 작전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급 부대와 인접한 제42 차량화 소총사단 포병연대가 이들을 우크라이나군으로 오인하고 집중 포격을 가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격으로 45여단은 3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포격 직후 러시아 포병진지 좌표를 확인한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 포격으로 러시아군 포병대를 괴멸시키면서 추가 19명이 즉사하고 수십 명의 중상자가 더 나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45여단장과 포병연대 부대장의 체포령을 내렸는데요. 체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즉각 부대를 이탈해 잠적했고 러시아는 스페츠나츠 여단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착수했습니다. 전쟁 이전 모스크바 외곽에 주둔하던 최정예 특수부대로 원래는 총참모부 정찰총국 직속부대였지만 1994년 공수군 예하의 독립부대로 확대 편성된 45여단은 아파지아 전쟁과 체첸 전쟁, 북코카서스 폭동 등의 분쟁에 개입해 큰 공을 세운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스페츠나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공수군의 최정예 신속기동부대로 제7근위산악 공중강습사단에 배속돼 평화유지군이나 해외 파병 임무를 수시로 맡아왔는데요. 공수군 동료 부대가 해체 수준의 숙청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선에 퍼지자 가뜩이나 술렁이던 공수군 장병들은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인권단체 굴라구넷에 의해 폭로된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극비 명령서에 따르면 러시아 수뇌부는 공수군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찰과 반란 대비를 전군에 지시한 바 있는데요. 사찰 명령 폭로 이후 들끓고 있는 러시아 공수군의 군심, 과연 45 스페츠나츠 여단의 공중분해 사건을 접한 공수군들이 그냥 이대로 앉아 당하고만 있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보여드린 그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45 공수군이 여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술 지도를 보면 당시에 이 45여단 별 한 개짜리 있죠. 이 45여단이 이런 식으로 진격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술 지도가 있는데 참고로 이 전술 지도는 어떤 거냐? 해당 지역에 있는 이 오신트 소속들이 야 저기서 어떤 부대 봤어, 저기서 어떤 부대 봤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45 공수 여단이 여기 있었는데 이 후방으로 침투해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 우크라이나군의 포병에 맞아서 괴멸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군 포병여단이 그걸 우크라이나군으로 오인하고 때려서 괴멸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왜? 자기네들 포병이나 인접부대에 연락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그런 작전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그냥 때려서 아군이 때려버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옷을 일단 우크라이나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인 줄 알고 때린 거니까. 그래서 그 포병연대장과 이 공수군 여단장을 체포해 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부대장만 체포한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일주일 이상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예 그 45 공수 여단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이 45 여단에 대해서 공수군 여단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징벌적인 부대 해체를 해버린 이런 상황. 그러면 그 부대 해체를 했으면 지금 안 그래도 이 공수군에 대해서 게라시모프가 극비 명령성을 연합군 그리고 군단에다 내렸죠. 공수군 애들 잘 봐.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렸는지 아니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상당수가 사라져버렸는지 그래서 사라져버린 이들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런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수군과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이 어떤 이 세력들이 서로 믿지 못해서 굉장히 위험한 이런 동거가 전후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